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이 오후 들어서 낙폭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5% 빠지고요. 코스피도 2140선을 지금 붕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져내려가는 상황이고 일부 마스크 종목 몇 종목 제외하면 오르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실적 수반되는 종목들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투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상담 오늘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려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지수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 위원님께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 제가 예를 든다면 식당에 가셔가지고 식자재 또는 그 경동시장에 가시면은 한약방에 가시면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뭐 국내 토종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토종을 파신다고 또 뭐 원산지 증명 이걸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합니다. 금융 쪽은 국방 쪽은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따가 오후에 제가 10시, 9시 50분에 강의를 드리는데 이게 종목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저기 속된 말씀으로 드리면 개별 종목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는 것은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오후에 이거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도주는 모나리자예요. 코드 번호가 012690. 시장을 주도주 아니 뭐 시장이 떨어지는데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어느 정도 펀드멘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나리자가 아직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 1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삼성전자를 5천만 원 가지고 계시다. 그럼 모나리자를 만약에 4,000원이나 5,000원에 사셨으면은 오늘 종가가 지금 9,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리스크 카바리지가 되면서 이쪽은 손해보고 이쪽은 수익 나거든요.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9시 50분에 강의를 드릴 테니까 그 참고를 하시고 꼭 개별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나리자가 꺾여야만이 말씀드린 관광, 여행, 반도체 종목이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번호 012690 모나리자가 꺾이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지금 폐렴 관련 피해주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좀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5짝에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건,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급락이 나오는 거는 이제 개인들 투매가 좀 나온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월요일 날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공포심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이제 많이 던지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높지 않고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견디셨으면 월요일장을 좀 보시고 조금 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장은 연휴 이후에 한 번에 열리기 때문에 충격이 한 번에 올 건데 사실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 미국 시장은 지금 순차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때 오히려 지수가 더 크게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당장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공포심을 갖고 지금 여기서 주식을 다 던져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지금 요인을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게요. 5395번님께서 쌍방울 매수 여부 여쭤보셨어요.
네, 상방울도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방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방역 마스크 관련된 부분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모나리자와 비교하면은 모양이 조금 다르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방울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좀 등락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많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 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우한 폐렴 관련된 종목들은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은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공포심과 기대감이 극에 갔을 때, 실제로 그 시장이 맞닥뜨렸을 때 누구도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대치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한 폐렴 관련주 월요일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은 또 한 박자, 엇박자 좀 탈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쌍방울 매수하실 바에는 차라리 모나리자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대장주를 많이 그렇죠. 올랐어도 왜냐면 빠질 때 덜 빠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모나리자가 한 4, 5% 오르다가 6, 7% 빠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2, 3% 오르다가 10%, 2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매할 때는 더 대장주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18번님께서는 롯데관광개발 15,500원의 비중 30% 여쭤보셨습니다. 이쪽도 지금 좀 힘들죠? 예. 예, 지금 저기 중국 폐렴 관련 피해줍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 그 여기 보시면은 1월 28일 날 월요일 날 개파락하고 나서 추가로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금액이 조금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15,500원. 회사 뭐 면세점 관련 종목, 관광 뭐 이런 종목인데, 월요일 날 일단 여기 보시는 12,000원, 뭐 12,300원 거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지지하는 걸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우한 폐렴 어느 정도 환자가 줄어들고 뭐 백신 같은 거 나온다면 급반등이 나올 걸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감히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되, 월요일 날, 2월 2일 날, 3일 날 12,400원 지지적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지한다면은 추가 매수는 뭐 30% 중에서 한 10% 정도 하시되,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14,500원 있습니다. 개파락한 지점. 거기서는 그 중에서 뭐 40%니까 그 중에서 뭐 20% 정리하시든지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보유. 롯데관광개발 현재는 보유 말씀해 주셨고요. 1956번님께서 삼화 콘덴서 51,000원의 비중 20% 지금 매도할까요 하셨어요. 글쎄,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지금 매수 가격은 그래도 상당히 좀 밑에서 아래쪽에 잘 사셨고, 상당히 이제 흐름도 지금 좋은 가운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불시에 좀 맞으면서 같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원래 이제 1차 지지선이 55,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에 영향이 없다면 이 정도에서 지지를 못하면 일단 익절 관점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수한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지선을 거의 이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된 것이냐의 여부는 다음 주 정도에 가봐야 좀 더 명확하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여기서 일단 끊고 봐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좀 아래쪽에 있고 비중이 많이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이탈되어도 또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좀 들고 매수가를 지지선을 놓고 좀 버티시면서, 이 종목은 이번 파트를 또 겪으면 충분히 6만 원대에서 매도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조금 더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화 콘덴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327번님 우성사료입니다. 3,18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우성사료는 뭐 지금 뭐 이게 중국 폐렴 관련 테마주도 아니고요. 예, 제가 좀 보니까 2017년도는 마이너스 19억 적자 영업이, 그다음에 2018년도 마이너스 41억 또 적자거든요. 적자 연속 기업인데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적자가 많이 되고 또 영업 손실이 커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면은, 결산 끝나고 나서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 나오면 그게 감리 결정, 뭐 상장 폐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박스권에 있다고 그림이 나오는데, 회사에 전화 일단 해보시고요. 뭐 말씀드린 회사 전화 해보세요. 오늘 뭐 장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해보시고, 이번 올해 4분기하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시고,
지금 20%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손실폭도 크지 않으시고 우리 전화를 해보시고 오늘 종가 전에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물론 뭐 직전 저점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2,800원, 700원 지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주가가 안 간 것은 올해 4분기나 작년 4분기나 작년 연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거 확인하시고 비중을 늘리시든지 줄이시든지 그거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종 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이렇게 11명으로 오늘 늘어났고요. 8번째 확진자 62세 여성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고 9번째, 10번째, 11번째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국내에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이 부분 좀 심각합니다. 이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과 맞물려서 지수가 내려가는데 지금 2120포인트대까지 찍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640포인트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잠깐만 지수를 좀 볼게요. 지수를 보면서 저희가 좀 대화를 그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28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지한 위원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장 초반까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제가 예상한 하단 밴드가 2137이었거든요. 오늘 예. 지금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탈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마 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5장에 들어서 나오는 매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투매에 가까운 매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투매고요, 펀드들도 투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펀드들이나 혹은 차익 거래로 들어온 펀드들이 투매를 좀 동참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오전자 중국이 개장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일시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관련된 종목, 핵심 관련된 종목이고 또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그 종목들을 피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비중이 좀 낮은 상태에서 시장에 의해서 같이 밀려내는 종목들이라면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돌발적인 질병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중국이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질병과 관련된 부분, 하나는 이제 중국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최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 보름 정도까지 하락이 이어지지만 한 번도 주가가 복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상승기든 하락기든 상승하는 종목은 다시 왔다가 상승을 하게 되고 하락 시기라고 하더라도 다시 복귀했다가 다시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가가 복귀되지 않은 예는 없다. 질병과 관련해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증시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줬던 게 1900년대 초반도에 스페인 독감 때 그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복원됐습니다. 2천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예가 복귀되지 않은 예를 찾아봤는데 한 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자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이라는 우리나라와 밀접성 부분인데, 특히 이 질병과는 다르지만 중간에 우발적으로 차이나 쇼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차이나 쇼크가 왔을 때 증시를 보면 대부분 차이나 쇼크가 우려가 불거지다가 급락이 왔다가 막상 당일날 중국이 개장과 동시에 그날 저점을 잡은 애가 7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쇼크가 여러 번 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나 어떤 체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항상 느끼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느끼다가 오히려 시장이 개장됐을 때 당일날 7, 8% 하락해서 바로 1, 2% 하락으로 마감하는 갭 하락 이후에 아래꼬리를 다는 경우가 10번 중에 차이나 쇼크 때 7번입니다. 그 경우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 질병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너무 지금 이 5장에 이미 이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토매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과연 중국이 개장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7, 8%, 9% 갭락이 오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 여파를 올 거냐는 부분을 봤을 때 차라리 그 부분이 공포스럽다면 오히려 초반에 바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정도에서 따라가신다는 거는 조금은 한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 핵심주라든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놔야 그 후폭풍이 가장 크게 왔을 때, 하이라이트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지 못했던 핵심주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한다는 건 괜찮지만 시장에 떠밀려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한다는 것은 오히려 두 번 죽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고점을 잡고 지금 하방한 압력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할 때의 거래량을 지금 보면 이전에 우리가 대세 상승 고점에서 거래량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대 매물이 계속해서 연일 나오는 그런 형태의 지금 매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은 하지만 거래량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매세 하락기처럼 큰 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지만 너무 투매에 나서가지고 계좌를 완전히 망가버리는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청도항공을 이용해서 입국한 2명의 확진자가 지금 동선이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동훈 하나 갈게요. 3698번님께서 5,500원에 비중 100%. 엄청 잘 사셨어요. 오늘도 안 빠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아마 이분은 굉장히 이쪽 관련된 부분 업종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견지명을 좀 가지고 계시거나 이 종목만 보셨거든요. 이 종목만 보셨거나 근데 사실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바닥권에서 지금 보면 바닥이지만 사실 더 내려간다면 고점일 수 있는 자리인데 100% 전체 계좌를 올인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인정이 됐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 아텍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탄력이 가장 클 때가 흑자 전환인 요소인데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 좀 버티다가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1차 목표 가격 동원 아나텍은 제가 예전에 잡아놓은 가격인데 8,350원을 저는 1차 목표가 좀 잡아놨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1차 목표 가격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00%고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여기 정도에서는 한 50% 정도는 비중 좀 축소하시고 다시 조금 밀릴 때 추가 매수를 다시 분할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좀 롤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겠냐 해서 1차 목표 가격은 8,350원, 2차 목표 가격은 10,000원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아래쪽에 익절할 수 있는 지지선은 7,3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9087번님께서 대원제약 19,900원에 비중 높네요. 9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림을 차트를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90%라고 하셨는데 1,000만 원에 90%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1억에 90%는 아닌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회사는 재무제표나 사업 전망은 괜찮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골다공증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그런 회사가 주업입니다. 충분히 따라가실 만한데 여기에서 따라가셨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이 종목은 우한폐렴 관련으로 짜먹는 감기약 그거로 해가지고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수성이 없고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우한폐렴에 관련된 변종성 감기가 그냥 짜먹는 감기약 갖고는 이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아마 인식이 돼가지고 세력들이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회사를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라고 19,900원 말씀하셨는데 소액으로 제가 들어가신 걸로 알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신 일인데 일단은 이 종목은 순발력 있어야 되고 17,500원에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일부. 지금 90%는 제가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가슴이 아프지만은 일단은 이것도 회사에 오늘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실적을 확인하시고 반등할 때 매도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니까 일단 반등할 때 17,500원, 17,800원 90% 중에서 절반 매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그것 없겠지만 지금 내려간다 해서 손절하시라기도 안 하실 거예요. 다만 신용이 아니시길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 폐렴 관련 종목에 짜먹는 감기가 그 테마로 올라갔는데 그 테마가 그게 편승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90% 들어간 것은 너무 욕심이 나셨나 아니면 소액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반등시 매도입니다. 17,500원, 18,000원 매도 전략 매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1851번님께서 메가MD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지금 섹터가 좀 물론 이제 순환매가 강하게 돌지는 않고 마스크 위주로 가긴 하는데 인터넷 관련이 지금 좀 가잖아요. 사람 외출이 줄어드니까 메가MD는 어때요? 사실 이제 테마죠. 테마고 이번에 총선 발표하면서 말했던 일자리 공격과 관련해가지고 이 메가MD는 메가그룹 내에서 성인과 관련된 부동산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좀 연관이 돼 있고 무료 와이파이를 하면서 접근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관련된 테마입니다. 이게 테마고
지금은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간헐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은 3,300원 정도에 붙을 때 사가지고 위쪽에 한 4,000원 붙을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박스권 등락으로 등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3,890원, 4,000원 박스권 상당히 또 가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죠. 이 종목 매수하고 싶으면 3,300원에 붙을 때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4,000원에 올라올 때 파는 전략으로 테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7094번님께서 크린앤사이언스 32,000원에 비중 30% 매수가까지 갈까요? 하셨는데 이 미세먼지 테마인데 이번에는 또 폐렴 테마로 좀 갈아탄 것 같아요. 요즘에 크린앤사이언스. 제가 보기에는 그 1월 28일 날, 29일 날 따라가신 것 같은데, 물론 비중이 30%니까 뭐 그렇게 해서는 뭐 괜찮고, 지금 이제 폐렴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게 저희 중국에서 황사하고 겹쳐서 올 수가 있어요. 우한이 제가 그저께 강의 드렸지만 거의 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남동풍 불어버리면 우리나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약간 두려울 뿐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황사가 아니고 폐렴 관련주를 하더라도 투기성이 강한 종목인지 아닌지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건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유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중국 폐렴 관련주로 들어가신 걸로 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장기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들어가신 가격대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32,000원에 30%인데 34,000원 34,000원 요 정도 33,000원 전후 33,000원 34,000원 전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뭐 전고점 돌파하는지 보시자고. 현재는 보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3151번님께서 오가닉 코스메틱 매수해도 될까요? 이제 오늘 새롭게 오한 폐렴 관련된 종목에 막 들어오는 종목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우격 따짐으로 이제 그 테마에 밀어넣는 거죠.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잠잠하다가 중국에 이제 손세정제 판매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느닷없이 오한 폐렴 관련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고,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기회에 걸면 기회를 코에 걸면 코골이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뭐 올 하루 더 뛸 수 있고 이런 단기적인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좀 따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접근 좀 하고 싶으면 마스크 관련된 종목에 접근하시는 거나 혹은 장갑 관련된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수익 대비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갑자기 이제 없다가 들어가게 되는 종목들은 사실 단발성으로 좀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손소증제와 관련해서 오한 폐렴주로 들어갔지만 조금 더 핵심 종목에 테마는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관련 종목 말고 핵심 종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핵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06번님께서 JW 중해제약 여기도 뭐 지금 엮였죠. 39,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린앤사이언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뭐 크게 손실은 아니고 오늘도 뭐 거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뭐 회사 전에 하셔가지고 실적이 어떤가? 회사는 뭐 좋습니다. JW 뭐 중해제약 이거니까요. 일단 보유하시고 제가 보기에 뭐 손절까지는 안 하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 길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중국 폐렴 관련 테마에 편승하려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투기적으로 이게 발생이 안 된 걸로 보는데 현재는 보유하시고요. 일단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36,000원 전후에 1차 목표 가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예, 현재는 보유 말씀해 주셨고요. 8766번님, 굉장히 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16,300원에 비중 40%인데 이게 참 이름값을 요즘에 주가가 못한다.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적자가 지속이 되고 참 마음 아픈 종목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종목은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나오고 오히려 지금 반등을 주거든요. 굉장히 뭐 실적은 안 좋을 걸 예상했는데 뭐 예상한 것만큼 어쩌 보면은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더 안 좋게 나왔는데 뭐 누구나 이제 이 악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LCD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거의 사고는 거의 철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반영되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고 다만 이제 기대감은 이제 오일 1위 쪽인데
OLED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형 쪽하고 대형 쪽은 주가 좀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관련된 쪽, 아몰레드나 이쪽 소형 핸드폰 이런 소형 가전 관련된 쪽은 중국이 지금 BOE 등이 거의 지금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대형 OLED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중국이 도형 OLED까지는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판넬을 LG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중국 업체들도. 그렇기 때문에 소형 쪽은 지금 중국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대형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좀 선점하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이제 LCD를 다 털어냈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부터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계속해서 이제 좀 보유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그 기대치를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16,300원에 매수가였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 목표 가격 위쪽에 18,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확인 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목표 18,0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2627번님, 동진 세미캠은 더 내려갈까요? 하셨는데 어때요? 지금 내려가는 거 하고요. 예. 추가 매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전반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침에 플러스 났다가 지금 마이너스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감광, 뭐 이런 종목, 이런 업종인데 내려가면은 월요일 날 17,000원 더 매수하신다 하니까 17,000원 전후 터치하는 걸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동진 세미캠 전체의 그 투자 금액에서 25%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시는 분량이 맥시멈 30% 아니면 25%를 넘기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중국이 개장을 하거든요. 그 개장이 어제 대만 뭐 급락 나오면서 오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중국 시장 개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폐렴 문제 끝나면 다시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17,000원 전후에 터치하는 걸 보고 하시되 추가 매수하신 분량이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16,000 뭐 한 200~300원에 그 추가 매수한 분량을 손절하시고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0965번님은 현대건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올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실적을 좀 옥죄는 부분인데 현대건설은 소폭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죠. 실적은 조금 반등을 줬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가지고 원전건설 쪽과 하나는 이제 해외 건설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국내 모멘텀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지금 현재 원전 건설 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한 가지는 이제 그래도 올해 기대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중동의 사우디가 아람코를 상경하면서 대규모 이제 유동성을 끌어들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규모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수혜가 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니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기대감이 올 한 해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실화됐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나겠다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마음고생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이번 등락이 굉장히 좀 깊어질 때 차라리 IT나 외국인 매수한 종목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장기로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아직은 좀 시기가 안 맞다. 1706번님, 코오롱 플라스틱 4,568원에 비중 4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재무 구조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지분을 66%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빠지는 이유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아기가 아프면은 병원에 일단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약을 먹이든지. 주가 빠지면은 악재가 없는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선행성이기 때문에 오늘 장 3시 22분이니까 전화를 한번 하시고요. 지금 연중 신저가입니다. 이유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뭐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4,568원이면 손절 타이밍이 왔는데 28일 날 개파락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비중이 40%면 좀 많으시고 아까 그 이재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오일, SK이노베이션 또는 저희 GS 홀딩스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나프타 그 케미칼에 관련된 정제 마진에 관련된 아카와 아람코에 관련된 상장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의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삼성전자 빠졌지만은 전반적으로 그게 약세예요. 여기에 관련된 그 유화 어떤 그 석유화학에 대한 그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강의 드리지만 오늘 금호석유화학도 좀 안 좋게 나오는데 그건 뭐 고무 쪽인데 합성고무.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괜찮은데 빠지면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미리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코오롱 그룹이 코오롱 생명과학 작년에 인보사 임상 3상 실패하는 바람에 뭐 이용렬 회장 성북동 뭐 자택 압류되고 뭐 난리 났는데 물론 그 계열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염려가 됩니다. 뭐 그룹이라는 게 뭐 아무리 지주회사하고 뭐 지배구조 분산됐다 하더라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반등할 때 일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98번님은 LNC 바이오 35,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계속 상승세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펀더멘탈이 이 종목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펀더멘탈이 좀 따라오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가 최근에 좀 뜨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주가를 이끌어가는 선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잘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어떤 뭐 매도 징후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인데 35,000원을 일단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35,000원대에서 한 번 더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아마 여기서 잡고 있는 부분은 한 43,000원, 4,000원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43,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계속 홀딩해 나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LNC 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205번님의 CJ에 대한 톤까지 가고 동시효과 바로 들어갈게요. 155,000원에 비중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 반등한 이유가 폐렴이 많이 생기면은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명동에도 사람이 없고 뭐 극장도 안 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동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 마이너스 나오는데 근데 CJ는 이게 대한통운이 원래 동아건설 계열이었습니다. 제 주종목인데 지금은 비중을 얼마인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을 한 15%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되 반등할 때 매수 가격 155,000원 뭐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적도 괜찮을 걸 보니까 일단 155,000원 위에서 비중을 15% 정도 범위 내서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26포인트인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2120도 살짝 미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합니다. 보시면 2166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2124까지 급격하게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네, 개인 기관 사는데 외국인 팔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꽤나 많습니다. 3,612억 원. 기관은 투신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주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좀 매도를 따라가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선물 쪽에서는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네, 삼성전자 결국에 하락 전환을 또 하네요. 56,000원대까지 밀렸고요. SK하이닉스 상승 흐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빠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도 결국 장이 안 가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126,000원, 23만원대까지 밀리고 LG화학도 밀립니다. 셀트리온, 삼성물산 전부 다 파란불 보여주면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볼까요? 643이네요. 코스닥이 2%가 넘게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64부터 641 반등 한 번도 없이 그대로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미끄러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매가 오후 들어서 지금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투매가 굉장히 강하게 오늘 또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요. 기관이 삽니다. 개인이 사실 이 정도 지수 밀리면 사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근데 개인이 지금 투매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물량들을 기관이 좀 받고 있긴 한데 역부족이고요. 외국인도 같이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프로그램 쪽으로만 좀 알고리즘 기계적인 매수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 연기금 뭐 다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자체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이게 오늘 상승폭이 4%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많이 줄어들었고요. HLB,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부 다 하락인데 펄어비스도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 전환했고요. HLB 어느새 주가 또 9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CJ ENM 연중 저점까지 또 내려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만 원 향해 달려가다가 된서리 맞으면서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KMW가 5% 빠집니다. 지금 5G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우한폐렴에 직격탄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5G입니다. 휴젤 빠지고요. 메디톡스만 지금 체면 치료하는 정도고 원익 IPS 빠지고 솔브레인드 빠지는데 정리하자면 거의 뭐 우한폐렴 관련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 혹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심리적으로 투매적 성격들이 나오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되는데 저와 함께 계신 이 두 분의 전문가분들도 조금 많이 놀라신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좀 당황스러우시죠? 위원님도. 글쎄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빠져야 되나 싶은 거죠, 지금. 여기까지 좀 빠질 부분은 물론 이제 이 부분이 한 달 정도 가면서 천천히 빠지면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데 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투매죠. 투매가 있고 개인들이 사다가 지금 장막화해 보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도 돌아서 있거든요. 수급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마지막에 지금 이제 투매에 굉장히 동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시장을 좀 보면은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물론 매도를 좀 했고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IT 업종 쪽으로 분명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펀드 물량들은 단기 펀드 물량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IT 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아직 중장기적인 펀드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우한폐렴이 지금 계속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거나 이럴 부분도 아니고 월요일날 중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기 충격이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좀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이 리스크 관리는 우리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철저합니다. 저도 외국계에서 7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저도 배웠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평소와 다르게 이번 사태에서는 조금 그 룰을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갖고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외국회사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 펀드를 운영해봤지만 이 펀드 물량을 단기간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 충격이 크고 단가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펀드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갑자기 우발적인 충격이 오면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물량을 던지면 더 큰 급락이 오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공매도를 걸거나 혹은 선물이나 옵션 쪽으로 강하게 해지를 거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보통 풋옵션에서 강하게 2, 3일 정도 큰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 선물로 들어오고 해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풋옵션의 대량 매수를 거의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풋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큰 금액을 사면 이건 대세 상승 꼭대기다라는 말이 있고,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풋옵션을 이틀 연속 대량으로 사면 바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위안 삼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수급은 이 사태를 대량으로 해체해야 될 만큼 장기적인 악재로 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까지는 충격이 오겠지만 외국인들은, 중장기 펀드들은 다음 주 그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견디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해지 물량이 지금 굉장히 좀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신다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관련된 종목, 비중이 큰 부분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비중이 높다면. 그래서 그걸 현금을 마련해놨다가 가격적으로 좀 좋을 때 차지 못했던 주도주 쪽에 이제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 개인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인데, 만약에 내가 그 관련된 종목도 아니고 지금 관련된 핵심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투매에 동참한다면 그 종목들을 지금 더 비싼 가격에 나중에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비중이 높다라면은 점차적으로 비중 좀 줄여 나가시면서 현금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관련된 핵심 종목으로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월요일날 일단 중국 시장이 열린 이후에 각국의 정시 반응을 하루 정도는 더 보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굉장히 저희 방송 지금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방송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우리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빠질 자리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방금 전에 동시호가 씨가 말씀하셨어요. 월요일 날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폐렴이 많이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것보다도 중국 시장이 내일 월요일 날 개장할 때, 2월 월요일 날 개장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신용 많이 쓰신 분들은 꼭 그 관리하셔야 됩니다. 신용 많이 쓰신 분들은 계좌 쇼트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좌 관리를 우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물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하늘에서 이 낙하하는 이 물체는 반드시 바닥에서 찍고서 올라올 때 사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 사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물체가 내려오면 이게 공기나 여러 가지 압력이 있지만 땅에 떨어지고 나서 튀거든요. 그러면 튀고 나서 이게 쌍바닥이나 이렇게 W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예,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심리적으로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35%나 빠지네요. 2200선 붕괴된 지 얼마 안 돼서 2120선까지 지금 붕괴가 되고요. 이 추세면은 2100선도 장담 못 하는데요. 코스닥입니다. 642입니다. 2%가 넘게 폭락했고요. 환율 1190원 장중에 뚫고 올라가네요. 1191원 80전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90원대에서 막히는 모습이었는데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매물대를 좀 달러도 소화를 하는 모습들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지금 강하게 회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0713번님의 종목 상담입니다. 삼성전기 13만 7천 원의 비중 10%. 최근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 13만 7천은 시장이 좀 밀리면서 내려왔는데 보유하시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올해 기대하시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이 완전히 밀려버리지 않는다면 주도주가 나올 거, 주도 섹터 나올 건데, 삼성전기는 주도 섹터에 반드시 들어간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과 PCB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기대가 가장 힘들게 했던 MLCC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5G 관련된 부분하고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수요 예측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소 나온 리포트가 10배에서 많이 나온 리포트는 16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큰 폭의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과 이제 무관하게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IT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 펀드 차익 물량들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때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번 현상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다음 날인데 단기 펀드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실적 발표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 중장기 펀드들이 그걸 대부분 받아갑니다. 이제 그 작업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리는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4만 원 정도면 큰 폭의 매수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단기 펀드들은 나가지만 중장기 펀드들은 이걸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버티고 있다. 요 확신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니까 비중을 갑자기 늘리거나 이렇게 한 번에 진입하지 마시고 한 번 진입하신 이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좀 소량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죠. 14만 원인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12만 원인데 요 부분은 시장이 밀리면은 월요일날 충격으로 살짝 깨질 수 있습니다. 깨졌다가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삼성전기는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제가 계속해서 16만 원이라고 말씀을 작년부터 좀 드렸는데 이번 실적 발표부터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목표 가격을 16만 원대 위로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16만 원을 미니멈으로 잡고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말씀해 주셨고요. 코디엠 들어와 있네요. 4865번님께서 864원, 비중 15%. 이 종목은 테마주로 엮였어요? 테마주로 엮었다는 것보다도 2019년도 아마 4월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864원에 요 종목이 뭐 반도체 OLED 관련 소재 종목인데 작년도 8월에 저점이 나오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 구조를 잠깐 보니까요. 2017년 매출액이 735억, 그다음에 재작년이죠. 매출액이 735억에서 366억으로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17년도 마이너스 34억, 그다음에 2018년도는 마이너스 107억, 적자는 확대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출 감소에다 적자 확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액이 전체 뭐 15%니까 많지는 않으신데 전화를 오늘 장 끝나기 전에 4시, 5시까지 되니까 물론 최근에 올라간 것은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의료용 장갑을 만든다 뭐 그래가지고 올랐다가 이제 오늘 밀린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시 매도 쪽으로 보시고요. 4분기 작년 4분기 아니면 작년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 종목은 회사에서 올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꼭 두 개를 물어보셔가지고 사업 계획이 명확한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은 홀딩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반등시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디엠 재무구조가 안 좋다. 네. 재무구조가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2627번님, 영우 DSP는 어느 정도 매수가가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갖고 참 이거 애매해요. 예, 이거를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좀 잡으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조금 한 템포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많으시겠죠. 한 템포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이 종목을 좀 보실 때 이 피해가 조금 덜 갈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 피해서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면은 이제 이런 종목이 눈에 띄는데 이 피해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게 아니라 이 사태 이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주도주를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지선은 지금 이제 근처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2,200원 정도가 지지선을 좀 잡고 이 근처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위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밀릴 때 보시면은 더 급하게 크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코스닥이 2% 밀릴 때 이런 중소형주는 4% 밀리거든요. 3% 밀릴 때 5% 밀리니까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2,200원대부터 매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분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